그럼 무공천이 좋은지 공천이 좋은지 그 장단점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각자 본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의원이나 의장이 되겠다고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한번 소위 당에서 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개인의 인간적인 또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개별적인 인격적인 것을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어하거나 못하니 우리가 대신해주마. 저는 약간의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논쟁으로 비칩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는 때로는 국민들에게 이끌어 나가야 될 때 있지만 때로는 국민들에게 이끌려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새나라당, 새누리당 또는 새정치연합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우리한테 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후퇴시켜온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기초 정치에 있어서 더 이상 당만 바라게 하고 지금 국회의원부터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당에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앙만 바라보는 것을 끊어버리자라는 것이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의 같이 합쳐진 의사일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사소한, 즉 어겨도 되는 약속이라고 본다면 그게 왜 사소한지,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의 표심으로 작용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당 이름 하나 보고 몇 번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파란색, 빨간색에 줄을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가 이미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주창하는 새정치라는 것이 왜 기초선거를 무공천으로 하자는 것이 새 당의 가장 기초 근간이 되었는지가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에 대한 표로 또는 앞으로 향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거를 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무공천을 지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가지고 무공천으로요? 넷째냐 다섯째냐 보지 말자는 얘기죠. 네, 변호사님. 그럼 변호사님은 무공천에 한 표를 던지는 거네요? 저는 그게 나아갈 정치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 무공천에 한 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선거라는 게 정당을 보고 찍는 게 맞아요. 네. 인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선거는 꼭 정당이 다도 아니고요. 인물이 다도 아닙니다. 정당 정치니까. 근데 진 변호사님 무공천이 맞대요. 맞다고 제대로 가는 방향이랬는데. 맞다기보단 제 여기 아까 이종혁 네네. 그렇죠, 다 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종혁 부장님이 그 정당 정치, 책임 정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이세요. 책임 정치를 다 지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당과 인물과 또 선거 구도가 다 중요하겠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표로 나타납니다. 네네. 그게 선거 경쟁입니다. 네네. 그게 선거 민주주의고. 네. 문제 이겁니다, 지금.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이 왜 나왔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공천을 한 쪽도 있고 안 한 쪽도 있어요. 기초 단위에서. 광역은 다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지금 장단점 많이 얘기합니다만 1번은 새누리 집권당이고 2번은 제1야당이었잖아요. 이게 이른바 기호순번제예요. 차라리 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정당 공천을 하되 기호순 번제는 폐지하자 이거예요. 기호순 번제는 폐지하자. 어떻게? 기호순 번제. 그러니까 집권당은 1번, 제1야당은 2번 이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국민들을 26,000달러 나라고 맨날 자랑하면서도 국민들을 마치 정치적 문명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번호로 하지 말고 번호하지 그냥 말고 이름으로 딱. 아니, 정당을 찍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천을 해서 새누리당이 밑에 갈 수도 있고, 과거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숫자 문호사님 하는 짝대기 하나, 짝대기 세 개 걷잖아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 때. 그러니까 이게 마침 이게 1번은 집권당, 2번은 제1야당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나 정당 공천은 필요하죠. 그 대신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과 광역 단위 정당 공천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 선거 공약할 때, 대선 공약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다 무공천 약속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초선거 단위에서의 대통령도 무공천은 공약했죠. 이번에 한번 해봄직하다. 한번 해봄직하다. 그렇게 그때 실험 삼아서. 예. 네. 자, 우리 김갑수 선생님. 사실 정당 정치 더 강화되어야 하느냐, 시민사회 영역을 더 키워야 되느냐, 그거 많이 싸웁니다. 이게 바로 공천, 무공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간에, 현실론으로 보자면, 이번에 집권당은 공천을 하고, 네. 또, 그렇죠. 야당은 이제 무공천을 하게 되면, 거의 전패하리라는 전망, 야권이 전패하리라는 야권이 전망은 전패하리다. 예, 거의 눈에 보이는 듯한 네. 그림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진 변호사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적어도 동네 차원, 그러니까 구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차원에서는 사실 지역에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파성하고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이 기초의원이 좀 더 잘해서 구청장 돼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그 출세 코스가 아니라 지역에서 뭐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해보고자 하는 장애 마련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상론일 수는 있죠. 당장은 어렵겠으나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파성을 떠나 있는 그런 정치 영역. 그러니까 정파성을 떠난 정치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성립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게임이냐.